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그 63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게 사물 인터넷 같은 거 활용해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 중앙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공모 네,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고위험군 대상으로,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희가 의사, 영양사, 간호사, 운동 처방사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아, 6개월에서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디바이스 연결하는 최첨단 이제 관리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상자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고혈압기, 저희가 당뇨, 그리고 체중계, 비만 그 측정기 같은 그런 또 필요한 저희 기기도 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1,850만 원 다 국비 아니구나. 아, 공모 사업 어쨌든 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비슷한 사업이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추가로 필요한 그 인건비나 그 필요한 그 기기를 사기 위해서 시비로 추가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653페이지 한방 건강 증진 이게 한방 파스 부항 진료 서비스도 하고 약품 기자재도 구입해서 제공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서 뒤에 보면 투자 성과를 보면 진료실 운영이 500명, 프로그램 운영이 1000명인데 이게 이 액수 갖고 되나요? 지금 한방 의사는 공보위로 저희가 지금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인건비가 따로 나옵니다. 저희가 측정은 또 인건비가 따로 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운영 그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방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방하는 환자들 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방의는 한 분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원래 지소로 한 분은 나갈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 한방 진료가 굉장히 건강 증진이 좋은 것 같거든요. 수요도 많을 것 같고 이게 수요에 다 부합은 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안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도록 내년에는 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저희 경로당이 미등록까지 하면 500개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 이건 예방의학하고도 관련이 많으니까 한방은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예, 이관실 의원입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에 대해서 넣으셨는데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보시면 공도 건강 생활 지원센터 청소 인부가 신규로 한 2,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2,400 정도 되는데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왔나요? 건강진입과장 이지은입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는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본소 보건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용역 회사에서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용역보다는 기간제를 6시간 채용을 해서 본소의 보건소도 기간제 채용을 하고 저희 센터에도 따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인데 이거는 뭔가요? 이게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빔 프로젝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도의 다목적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너무 노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비대면으로도 송출을 하고 또 이제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 빔 프로젝터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노화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내용 연한이 어떻게 되죠? 사용 연한이? 내구 연한은 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요. 아니요, 산 거는 2015년도에 샀습니다. 15년도 설치하면서. 1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7년 됐고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건데 벌써 고장이 났나요?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빔 프로젝터가 많이 횟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쉽게 노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빛이 발하는 양이 점점 적어져서 그렇긴 하더라고요. 노후화가 빨리 됐다는 건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홍보물 구입도 100만 원에서 200명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 동아리 프로그램을 할 때 간식 등을 드리는 게 있는 건가요? 건강진과장 이지은입니다. 공도 건강 동아리는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약간의 간식을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역량 강화 교육 강사로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럼 건강 동아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2023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 동아리를 운영할 때 시작 전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은 거의 그런 교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분기별이든 이렇게 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634페이지에 보면 건강 도시 사업으로 해서 주민 건강 지도자를 지금 이용을 해서 건강 도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 건강 지도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 3중면을 선도 사업으로 27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주민들을 돌보는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38명을 진료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해서 발굴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분들이 또한 합세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38명이 그러면 이 활동을 더 하시게 된다는 거죠? 27명에다가 38명이 합쳐지는 거죠. 그럼 21년도에 27명을 하시고 22년도에는 38명이 따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합해서 63명 정도가 할 예정입니다. 63명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타 보상금의 주민 건강 지도자 활동비가 2,500에서 한 6,000으로 올라간 게 이것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활동비를 이제 급식비를 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건강 자산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교육용 노트북, 증진센터 자동 혈압계, 건강 프로그램 운영 냉장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는 지금 자동 혈압계가 없나요? 지금 현재 자동혈압계는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내구 연한이 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냉장고도 같은 의미인가요? 예, 예. 노트북도? 네. 아, 네. 63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증진 사업을 보니까요, 기금하고 시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데 지금 201-03의 행사 운영비를 보니까 강사료, 인형극, 주민 건강 동아리, 뭐 줄넘기 교실, 뭐 뇌혈관 질환 캠페인, 그리고 이제 행사 실비들, 그다음에 포상금, 요런 의료비 기자재 구입 이런 게 다 지금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년에는 시비하고 기금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시비만 된 건가요? 아,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13개 항목이 있는데요. 금연, 절주, 치매, 영양, 비만, 구강 뭐 해가지고 13개 항목에 이제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총 지원금이 3억 850만 6천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르고 운영 자체가 모자른 금액은 거의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비가 더 가산된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만 지금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기금이 온 게 3억 원 정도고요. 그 외에 더 추가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2억 8천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인건비로 또 따로 편성된 것이 또 따로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2,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금은 3억 정도가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사업은 4억 2,5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한 1억 2천 정도가 이제 시비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비가 추가된 거가 그것 때문이겠네요. 그러면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예산이 또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통합 예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홍보비 공통 사항으로만 조금 쓸 수 있는 거고요. 금연 지원 사업은 별도로 또 내려와서 더 추가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의학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의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한 50% 정도 줄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낮은 게 된 거죠?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보건진료팀장 윤혜정입니다. 원래 2대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포함시켰는데요. 내년에는 한 대는 거의 이제 공도에 있어서 엑스레이 촬영이 많지 않아가지고 보건소과 한 대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공도에 있는 한 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김홍현입니다. 저희 공도에서 운영 중인 거는 나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따로 이제 이렇게 수리비를 따로 해서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의학실에 한 대로만도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진료팀장 윤혜정입니다. 지금 보건소 영상의학실에는 그 X선 진단용 촬영 장치가 한 대고요. 그 2021년도에 그게 이제 내구연한에 좀 10년 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서 예비비를 한 2,400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국비 신청해가지고 다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오르면 그러면 X선이 한 대가 더 내려오는 아니죠. 건가요? 새 걸로? 그걸 기존 거를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어, 지금 예. 근데 교체를 하는 거고 공도의 거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있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럼 그거를 이동해 와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동 비용도 그렇고 그게 좀 많이 고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X선 그 한 대 사는 비용은 예. 국도비로만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아. 건가요? 저희 그 예산 설명서 659쪽에 보시면은 거기 담았거든요. 652쪽이요? 659쪽 저기 세출 설명서 네네. 거기 보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의료 장비 구입에 담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한 2억 7천 정도 돼야지 원하는 화질의 그런 방사선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된 게 농특에서 지원된 게 2억 1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시비를 조금 추가 5,500을 추가해가지고 저기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500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 대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로 하나를 그냥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두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게 왔는데 기존의 거를 엑스트라로 쓴다라는 게 좀 이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건강진흥과장 이지영입니다. 당초에 201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는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증을 발급할 때는 엑스레이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계획상에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게끔 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2018년도에 15년도 조례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그 영상의학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엑스레이 장비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고밀도 장비만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간혹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하면은 선생님 오더하에 찍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자원을 주면 저희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반영하게끔 협약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흉부 엑스레이 기계 찍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는 있는 상태고 그 장비를 그대로 여기 보건소에 갖다 설치하기에는 이동식이라든지 그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은 상태고 장비도 또 2015년도에 14년도에 설치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갖다 놓다 보면 정확한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공도 보건소 지소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도에 지금 사시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보건증 하나 하겠다고 시내까지 그것도 이동까지 가서 뭐 차를 가지고 가시면야 편리하겠지만 버스가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공도에서도 그렇게 원격으로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자료는 뭐 안성보건소로 보내서 공도에서도 이렇게 보건증 발급 사업을 좀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 보건증은 별도로 뭐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좀 이런 행정적으로 좀 편리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이 바뀌셨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로스는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함으로 왔는데 개선은 안 되고 이 총체적 난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소장님?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도에서 보건증을 신청하는
그 비율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지소의 기능에서 보건증 발급은 없고 그냥 1차 의료 정도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보건지소에서.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걸 그 센터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보건증에 이제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 따로 차후에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가 그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현재 보건증이 그 되지 않고 어차피 공도 외에 다른 지역들이나 3주기나 1주기나 그 먼 곳에서도 어차피 보건소에 와서 그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 그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도나 거기서 이제 보건증을 해야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저희가 그 한계점이 있어서 좀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지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